아니, 세상에. 한여복이란 이네 딸이. 우리 진아가 대체 왜 한여복을 입고 있단 말이야. 그날 서울 강남의 호화 저택에서 본 딸의 모습은 40년 교직 생활 동안 겪은 그 어떤 충격보다도 더한 악몽이었어요. 내 딸 진아가 그렇게 밝고 당찼던 내 딸이 글쎄 한여복을 입고 바닥을 닦고 있더라니까요. 더 가슴 아팠던 건 진아의 눈빛이었어요. 한때는 밤하늘 별처럼 총총 빛나던 그 눈에 이제 남은 건 깊은 공허함뿐이었죠. 딸의 어깨가 움찔하는 걸 보는 순간 내 심장도 같이 쿵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교단에서 아이들에게 정의와 용기를 목 놓아 외쳐온 내가 정작 내 딸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참담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꺼내본 남편의 사진 앞에서 단단히 맹세했습니다. 여보, 내가 반드시 우리 진아, 내가 꼭 구해올게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 결심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화려한 저택 깊숙이 감춰진 상상조차 못할 끔찍한 비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봄바람이 교정의 벚꽃을 살랑살랑 흩날리던 날이었어요. 교무실 창문 너머로 그 풍경을 바라보는데 괜스레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40년간 아이들을 가르쳐온 이정든 학교와 이제 작별해야 한다니 책상 위에는 마지막 출석부와 함께 퇴직 기념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문을 똑똑 두드리셨어요. 김 선생님, 퇴임식 준비 다 됐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마지막 종이 울리는 소리가 귓가에 아련하게 맴돌았어요. 40년 동안 하루같이 그 종소리를 들으며 살아왔는데 이제 그것도 전부 추억이 되겠지요. 강당에 들어서자 모든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이 일어나 뜨거운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아, 그 순간만큼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재산을 가득 안고 떠나는 것이니까요. 퇴임식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교무실을 정리하는데 문자 한 통이 띵동하고 왔습니다. 진아였어요. 엄마, 오늘 퇴임식이지 저녁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내가 아주 좋은 소식도 있다고. 사랑해. 쪽. 딸의 문자에 저절로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진아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자 기쁨이었으니까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키웠지만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었어요. 특히 진아의 도자기 작품들을 볼 때면 그 아이가 얼마나 특별한 아이인지 다시 한번 깨닫곤 했지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진아가 제일 좋아하는 매콤한 닭갈비도 미리 주문해 놓았고요. 퇴직금으로 뭘 할까 고민 중이었는데 진아의 작은 공방을 하나 열어주고 싶었어요. 대학에서 도자기 공예를 전공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그 좋아하던 꿈을 잠시 접어둔 아이에게 이제는 훨훨 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줄 때가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벨이 딩동 울리고 문을 열자 진아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어머나, 평소보다 더 예쁘게 차려입은 모습이 유난히 눈에 띄었어요. 엄마, 퇴임 정말 축하해. 이제 진짜 자유인이네. 우리 엄마? 우리 딸? 고마워.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쁘게 꾸몄어? 혹시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야? 진아의 눈이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들뜬 모습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엄마, 사실은 말이야. 내가 서울에 취직했어. 순간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아는 계속해서 기쁜 소식을 줄줄이 쏟아냈습니다. KJ 그룹이라고. 엄청 큰 회사야 디자인 부서에서 일하게 됐어. 월급도 생각보다 꽤 많이 줘서 서울에서 자취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KJ 그룹 아니? 그 유명한 회사를 면접 볼 때 내 포트폴리오 보시더니 바로 채용하겠다고 하시더라. 특히 내 도자기 작품들이 마음에 드셨대.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좀 섭섭했습니다. 하나뿐인 딸 진아를 늘 곁에 두고 싶었는데 훌쩍 서울로 떠난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그건 순전히 내 욕심이었지요. 아이의 빛나는 앞날이 무엇보다 중요했으니까요. 우리 딸, 정말 축하해. 네가 그토록 원하던 일이잖아. 엄마,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엄마랑 같이 예쁜 공방 차릴 거야. 그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줘. 진아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이고, 기특한 것.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바로 그 말을 딸아이가 먼저 꺼낸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진아와 오랜만에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딸이 서울로 훌쩍 떠나면 얼마나 그리울지, 또 혼자 지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니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쓸쓸했지만 그래도 진아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그 무엇보다 기뻤습니다. 다음 날 진아는 서울로 떠났습니다. 버스에 오르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지만 진아에게는 애써 보이지 않으려고 꾹 참아야 했습니다. 딸이 떠난 집은 갑자기 너무나도 휑하고 커진 것 같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진아와 단둘이 살아온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진아가 떠난 지 한 달쯤 지났을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잘 지내고 있어. 회사도 너무 좋고 사람들도 다들 친절해. 특히 우리 부장님이 내 작품에 관심이 많으셔서 도자기 얘기도 많이 나눠. 딸의 목소리에서 활기가 느껴져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렇게 매주 진아의 소식을 들으며 지냈어요. 퇴직 후의 일상은 생각보다 바빴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글쓰기를 가르치기도 하고 오랫동안 미뤄뒀던 국내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어느 날 진아에게서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통화 괜찮아. 진아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아야, 혹시 무슨 일 있니?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아니, 그게, 엄마, 나 어떡하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덜컥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인데? 그래, 엄마한테 어서 말해봐. 사실은 회사 사장님 아들이 순간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한참 후에야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해. 엄마, 갑자기 그 사람이 와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그날 밤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진아에게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회사 사장님 아들이라니? 혹시 우리 진아를 괴롭히기라도 하는 건 아닐까? 온갖 나쁜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나 받지 않았습니다. 점심때쯤 문자가 왔어요. 엄마, 미안해. 어제는 내가 너무 정신이 없었어. 사실 회사 사장님 아들인 박지훈 이사님이 날 좋아한대. 어떡하지? 순간 안도감과 함께 당혹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이고, 괴롭히는 게 아니라 좋아한다니. 하지만 사장 아들과 평사원의 관계라니.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드디어 진아와 통화가 됐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지훈 이사님이 내 도자기 작품을 보고 첫눈에 반했대. 회사 로비에 떡하니 전시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 있지. 그리고 나한테 저녁 식사 같이 하자고 했어? 진아야, 그 사람 어떤 사람이니?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진아의 목소리에서 설렘이 잔뜩 묻어났습니다. 응, 엄마, 되게 다정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야. 그리고 미술에 대한 안목도 아주 뛰어나고 나 같은 사람한테 관심을 가질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 딸의 말에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동안 우리 진아가 자신감을 많이 잃고 있었다는 것을 새삼 느꼈어요. 도자기 공예라는 그토록 사랑하던 꿈을 접고 취직한 후 자신의 빛나는 재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던 거겠지요. 그래, 한번 만나봐. 하지만 늘 조심해야 한다. 직장에서의 관계는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으니까. 진아는 그날 이후로 점점 더 활기차고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박지훈이라는 사람과 데이트를 시작했고 그가 얼마나 진아의 작품을 높이 평가하는지 또 얼마나 다정하고 세심하게 챙겨주는지 들려주었어요. 어느 날은 진아가 잔뜩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엄마, 지훈 오빠가 내 작품을 회사 로비에 진짜로 전시했어. 사장님도 보셨대. 그리고 내가 디자인한 패턴을 다음 시즌 제품에 쓰기로 했대. 대박이지. 정말 아이고, 그거 정말 잘 됐구나. 우리 딸이 얼마나 재능 있는지 이제 모두가 알게 됐네.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불안함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지만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에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진아가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고 꿈을 마음껏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제가 평생 바라던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진아에게서 정말 놀라운 소식이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혹시 시간 있어? 지훈 오빠가 엄마를 너무너무 만나 뵙고 싶대. 우리 고향으로 같이 내려갈까 하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것. 그것도 회사 사장님의 아들을 말이에요.
긴장도 되고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었습니다. 그래. 좋지 엄마가 맛있는 음식 잔뜩 준비해 둘게. 주말이 되고 진아와 박지훈 씨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진아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어요. 그 뒤로 키가 훤칠하고 아주 단정한 모습의 젊은 남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엄마? 여기 지훈 오빠야. KJ그룹 이사님이시고 내 남자친구 박지훈 씨는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진아에게 많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 청년의 눈빛에서 꾸밈없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진아를 바라보는 눈길이 어찌나 다정하고 따뜻하던지요.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훈 군이 얼마나 진아의 재능을 깊이 인정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멋진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은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진아가 만든 작품들은 정말 특별해요. 어머님, 회사에서도 모두가 넋을 잃고 감탄했다니까요. 저희 KJ그룹의 새로운 브랜드 라인에 진아의 디자인을 전격적으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지훈 군의 말에 진아의 얼굴이 발그레하게 붉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아, 우리 딸이 정말 제대로 사랑에 빠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아의 행복 가득한 모습에 제 마음도 봄날 눈 녹듯 따뜻해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 진아가 옛날 방에 있던 도자기 작품들을 보여주러 간 사이에 지훈 군이 저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진아를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진아가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힘껏 돕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를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재벌가 아들과 평범한 집안의 딸? 과연 세상이 그들을 순탄하게만 받아들일까요? 지훈 군, 참 고맙네. 하지만 솔직히 말해도 될까? 지훈 군과 우리 진아는 너무나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아. 그 차이가 언젠가 두 사람에게 큰 문제가 될까봐. 그게 좀 걱정되네. 지훈 군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제가 진아를 반드시 지킬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요? 그날 밤, 진아와 지훈 군이 돌아간 후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집에서 남편의 사진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참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 한구석이 불안한 건지 모르겠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아의 미래도 저 별들처럼 찬란하게 빛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우리 모두의 인생을 그토록 거세게 뒤흔들게 될 줄은 말이에요. 지훈 군은 매번 진아를 데리러 올 때마다 저에게도 잊지 않고 정성스럽게 선물을 가져왔어요. 한 번은 제가 좋아하는 향긋한 차를, 또 한 번은 고급 화장품 세트를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사실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진아야, 지훈 군이 매번 이렇게 비싼 선물을 가져오면 어떡하니 부담스러워서 원. 아이, 엄마, 괜찮아요? 지훈 오빠는 그냥 정성을 표현하고 싶은 거래요. 진아의 눈빛이 행복으로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내 딸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진아에게서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나 어떡하지? 진아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전화기 너머로 훌쩍훌쩍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나 임신했어.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임신이라니?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아야, 그럼 지훈 군은 알고 있니? 아직 말 못했어. 무서워. 어떡하지? 엄마, 딸의 애처로운 흐느끼는 소리에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모르게 단호한 목소리가 나왔어요. 진아야, 엄마가 지금 당장 서울로 올라갈게. 버스에 오르자마자 지훈 군에게 전화했습니다. 나 진아 엄마예요. 지금 서울로 가고 있어요. 진아와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 저녁에 진아 집에서 좀 만납시다. 네. 어머님, 그런데 혹시 무슨 일이신지 그 목소리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만나서 얘기해요. 오늘 꼭 좀 와주세요. 진아의 작은 원룸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침대에 새우처럼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퉁퉁 붓도록 우는 적이 역력했어요. 아이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 금쪽 같은 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어미인 나는 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진아야, 엄마 왔다. 딸을 꼭 안아주는 것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로 부둥켜 안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훈군은 어때? 정말 우리 진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야. 진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젖은 눈에도 어떤 확신 같은 것이 보였어요. 응. 엄마, 지훈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냥 내가 너무 두려운 거야. 회사도 있고. 그리고 그 집안이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아는 아이를 낳고 싶어 했어요. 두려운 건 KJ그룹 사장 아들의 아이를 가졌다는 그 엄청난 사실과 그리고 그 대단한 집안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깊은 불안감이었던 거죠. 저녁 무렵 초인종이 딩동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지훈군이 잔뜩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평소에 말끔하고 단정한 모습과는 달리 넥타이가 느슨하게 풀려 있었고 얼굴은 걱정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들어와요. 지훈군. 지훈군은 진아를 보자마자 달려가 와락 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앞으로 이 두 젊은이가 겪어야 할 험난한 일들이 걱정됐어요. 진아야, 괜찮아. 갑자기 어머님이 연락하셔서 얼마나 놀랐는지. 진아는 울먹이며 지훈군의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잠시 자리를 피해주려 했지만 지훈군이 말했어요. 어머님, 괜찮습니다. 같이 얘기해요. 우리 셋이서요.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결국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우리 진아가 임신했어요. 지훈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그의 얼굴에 이내 환한 기쁨이 번졌어요. 정말요, 진아야. 그거 정말이야. 진아가 고개를 살며시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지훈군은 갑자기 진아의 손을 덥석 잡고는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겠어요. 진아야, 결혼하자. 지금 당장 나랑 결혼해줘. 그 말에 진아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지훈군. 그런데 회사는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자네 부모님은 지훈군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곧 결연한 목소리로 또렷하게 말했어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어머님, 우리 아이도요. 회사 문제는 제가 어떻게든 해결할게요. 부모님께도 제가 전부 다 똑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진아의 집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이런저런 생각에 깊이 잠겼습니다. 지훈군의 진심은 충분히 느껴졌지만 재벌가 며느리라니? 우리 진아가 과연 그 낯선 세계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대단하다는 집안에서 과연 우리 진아를 따뜻하게 받아들일. 일주일 후 진아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야? 진아야. 엄마 집이지.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지금 누가 찾아왔어? 지훈 오빠. 어머니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지훈군의 어머니라니. 서둘러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진아의 원룸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 번쩍거리는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위압적으로 서 있었어요. 방 안으로 들어서자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은 듯한 아주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의 중년 여성이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최서연, KJ그룹 사장 부인이었죠. 진아는 방구석에 잔뜩 풀이 죽은 채로 울먹이며 서 있었고요. 진아 어머님 되세요? 최서연의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하지만 애써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네, 김은숙입니다. 최서연은 저를 위아래로 한번 싹 훑어보더니 테이블 위에 하얀 봉투 하나를 툭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죠? 도움이 될 거예요. 진아 씨가 새 출발을 하는데 말이죠. 순간 그게 무슨 의미인지 깨달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두둑한 돈이 들어있을 테고 그것은 우리 진아에게 뱃속의 아이를 어떻게든 해결하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어요.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저기 지훈군 어머님. 우리 진아와 지훈군은 서로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합니다. 이건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최소연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습니다. 사랑흥. 그런 건 시간이 지나면 다 식어 없어지는 거예요. 남는 건 냉혹한 현실뿐이죠.
당신 딸이 우리 집안에 과연 어울릴 거라고 생각해요. 지방 교사 딸이. 감히 그 말에 진아가 더 크게 흐느꼈습니다.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더욱 강하게 맞섰어요. 우리 진아는 정말 훌륭한 아이입니다. 어느 집안에 가도 당당하게 제 몫을 해낼 수 있는 아이예요. 최서연은 코웃음을 치더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봉투 안에는 진아 씨가 평생을 벌어도 만져보지 못할 만큼의 큰 돈이 들어있으니까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최서연이 나가고 난 후 진아는 제품에 안겨 한참을 서럽게 오열했습니다. 아이의 여린 몸이 가늘게 떨리는 것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엄마, 어떡해. 나 너무 싫어. 진아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엄마가 있잖아. 우리 함께 어떻게든 이겨내보자. 그날 밤, 지훈군에게 전화했습니다. 시어머니 될 사람의 기막힌 방문에 대해 알려주자. 그 역시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당장 그리로 가겠습니다. 1시간쯤 후, 지훈군이 진아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진아를 보자마자 꼭 안아주었어요. 진아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다 책임질게. 어머니가 어떻게 그런 짓을... 지훈군의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닥쳐올 일들이 더 걱정됐어요.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그는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내일 바로 부모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아와 결혼한다고요. 우리 아이도 반드시 지킬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과연 지훈군이 그 무서운 부모님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맞설 수 있을까? 다음 날, 지훈군은 부모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진아와 저는 타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그의 연락을 애타게 기다렸어요. 몇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전화가 왔습니다. 진아야, 결혼하자. 부모님께 전부 말씀드렸어. 처음에는 엄청나게 반대하셨지만 내가 아주 단호하게 말했어. 너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고. 진아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렀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죠. 지훈 씨? 정말인가요? 부모님이 정말 허락하셨어요. 완전히 허락하신 건 아니야. 하지만 내가 결심했으니까 어머님께도 꼭 좀 전해드려줘. 우리 결혼하자. 전화를 끊은 진아와 서로 얼싸안았습니다. 기쁨의 순간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어요. 과연 이 결혼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최서연의 그 얼음장같이 차가운 눈빛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날 밤, 진아가 잠든 후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먼저 간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은수가 사람의 진심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 드러나는 법이란다. 그래요. 여보, 앞으로 분명 더 어렵고 힘든 순간이 올 테니 그때는 모두의 진짜 마음이 드러나겠지요. 나는 그저 우리 딸 진아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만이 내 유일한 바람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군이 진아의 집으로 불쑥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자그마한 보석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진아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상자를 열자 그 안에 반짝이는 반지가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진아야, 정식으로 청혼할게. 나와 결혼해 줄래? 진아의 눈에서 행복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그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상견례 날, 손에 축축하게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진아는 아침부터 안절부절 못하며 방안을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고 저는 가져갈 선물들을 몇 번이고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우리 고장 특산품 꾸러미와 정성껏 포장한 한과 세트. 그리고 제가 직접 담근 향긋한 매실청까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소박한 선물들이 KJ그룹 사장 부부의 눈에는 너무나 초라해 보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진아야, 괜찮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네. 그려. 엄마, 나 너무 긴장돼. 어떡하지? 진아의 가늘게 떨리는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사실 제 손도 덩달아 떨리고 있었지만 딸에게는 어떻게든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걱정 마. 우리 딸, 우리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당당하게 가면 돼. 지훈군이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머님, 오늘 저희 부모님께서 좀 까다로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다 책임지고 잘 말씀드릴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훈군, 괜찮아요. 나는 두 사람의 행복만 바라니까. 그 말에 지훈군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어쩐지 그의 마음속에도 깊은 불안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강남의 아주 고급스러운 한정식 집에 도착하자 입구에서부터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한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직원들이 허리를 90도로 깊이 숙이며 깍듯하게 맞이하는 모습.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호화로운 실내 장식. 그 모든 것이 낯설고 부담스러웠어요. 안내받은 별실로 들어가자 사돈이 될 강태준 사장과 최서연 여사가 이미 자리에 딱 버티고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날카로운 눈빛이 우리를 위아래로 샅샅이 훑었어요. 특히 최서연의 그 싸늘한 시선이 가슴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진아 어머니 김은숙입니다. 강태준 사장이 가볍게 고개를 까딱했습니다. 앉으세요. 딱 두 마디. 그 짤막한 말에 담긴 엄청난 거리감이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최서연이 입을 열었어요. 지방에서 선생님으로 지내셨다고요. 어느 학교였죠? 네. 일반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40년간요. 최서연의 입꼬리가 비웃듯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 미소에 담긴 의미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셨군요. 우리 지훈이는 어려서부터 외국 유학을 해서 좀 다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만 사람은 인품이 중요하죠. 그 말이 겉으로는 부드럽게 들렸지만 그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가시가 느껴졌습니다. 다른 환경이라는 표현에서부터 노골적으로 계층의 차이를 강조하는 듯 했어요.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최서연은 쉴 새 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진아의 학벌이며 가정환경, 심지어 친척 관계까지 꼬치꼬치 캐물었죠. 마치 취조를 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진아는 점점 더 고개를 숙이며 움츠러들었고 지훈군은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간간히 대화에 끼어들 뿐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어떻게 준비하실 생각이세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는 걱정 마세요. 그런 건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요. KJ그룹 사장 아들 결혼인데 어디 소문 안 나게 조용히 치를 수는 없잖습니까? 최서연의 말에 진아가 더욱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때 강태준 사장이 처음으로 제대로 된 말을 꺼냈어요. 임신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강태준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서둘러야겠군요. 우리 집안 체면도 있고. 하니 결혼식은 한 달 안에 치르도록 하죠. 그 말에 진아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 안에 결혼이라니. 너무 급작스럽지 않나 싶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에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는 회사는 그만두는 게 좋겠어요. 강씨 집안 며느리로서 배워야 할 것이 아주 많을 테니까요. 진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훈군이 황급히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진아는 디자인 일을 계속하고 싶어 해요. 회사에서도 이미 인정받고 있고요. 강태준의 차가운 눈빛이 아들을 향했습니다. 결혼하면 달라져야지. 내 며느리는 이제 강씨 집안 사람이야. 그에 맞는 역할이라는 게 있는 법이다. 지훈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앞으로 우리 진아가 겪어야 할 험난한 일들이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나오는 길. 진아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지훈군도 미안한 듯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요. 지훈군, 괜찮아요. 죄송해요. 어머님, 저희 부모님이 좀 많이 까다로우셔서요. 하지만 결혼 후에는 분명 나아지실 거예요. 제가 진아 정말 잘 챙기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과연 저 말이 진심일까? 아니면 그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위로의 말일까? 알 수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 결혼 준비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최서연의 지시대로 착착 이루어졌어요. 웨딩드레스 선택부터 예식장 예약, 하객 명단 작성까지. 진아의 의견은 거의 묻지도 않았습니다. 진아야? 이건 너무 서두르는 것 같지 않니? 내 의견도 좀 똑부러지게 말해봐. 진아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어차피 저보다 어머님이 더 잘 아실 테니까요. 그리고 아이도 있고 하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딸이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아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것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혼식 날
호텔 웨딩홀은 그야말로 화려함 그 자체였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 눈이 부실 정도로 값비싼 장식들, 유명 연예인의 축가까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하지만 그 숨막히는 화려함 속에서 저는 이상하게도 외롭고 소외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신부 어머니 대기실에 멍하니 앉아있자니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최서연이었어요. 이따가 인사 말씀은 되도록 짧게 하세요. 아주 중요한 하객분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순간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진아의 결혼식, 그것도 임신한 상태에서의 결혼식이 망쳐질까? 두려워 꾹 참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최서연은 만족한 듯 고개를 까딱이고는 자리를 휙 떠났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어요. 정성껏 준비한 고운 한복이었지만 이 호화찬란한 결혼식 속에서는 그저 작고 희미한 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내내 저는 마치 구경꾼처럼 느껴졌어요. 신부 어머니라는 이름표만 달았을 뿐 실제로는 아무런 역할도 존재감도 없었습니다. 축하 인사를 하러 온 사람들도 대부분 저를 그저 스쳐 지나갔어요. 진아가 눈부신 웨딩드레스를 입고 입장할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토록 아름다운 내 딸. 하지만 그 아이의 눈빛에는 어딘가 모를 깊은 불안감이 서려 있었어요. 사위는 멋진 턱시도 차림으로 늠름하게 서 있었지만 그 역시 어딘가 잔뜩 긴장한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이 예 라고 대답할 때 저도 모르게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디 행복하게 해주세요. 내 딸 진아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피로 현장에서는 더욱 심한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강태준 사장과 최서연은 중요한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느라 정신없이 바빴. 저는 구석자리에 홀로 앉아 음식을 거의 손대지도 못했어요. 그때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진아 어머님 되시죠? 저는 지훈이 이모예요.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최서연과는 달리 아주 따뜻하고 온화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언니가 성격이 좀 유별나서 그렇지? 진아는 정말 좋은 아이 같아요. 지훈이도 아주 행복해 보이고요. 그 말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강씨 집안 사람들 모두가 저희를 무시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결혼식이 끝나고 진아와 사위는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저는 다시 홀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집에 들어서니 갑자기 참을 수 없는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진아의 방을 열어보니 어릴 때부터 꼼지락거리며 만들었던 도자기 작품들이 먼지 하나 없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진아가 고등학생 때 만들었던 투박하지만 정감 가는 작은 꽃병이었어요. 여보, 우리 딸 잘할 수 있을까요? 그 험난한 집안에서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남편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우리 진아는 강한 아이야. 틀림없이 잘 이겨낼 거야.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진아와 지훈군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꿈같은 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진아의 초대로 그 집을 처음 방문했을 때 그 어마어마한 화려함에 저도 모르게 입이 떡 벌어졌어요. 운동장처럼 넓은 거실, 눈이 휘둥그레지는 호화로운 가구들, 번쩍번쩍 값비싼 장식품들, 마치 외국 잡지에서나 본 듯한 그런 집이었습니다. 엄마, 어때요? 너무 크죠? 진아의 목소리에는 어색함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이 숨막히게 호화로운 집에서 내 딸이 과연 진정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사돈인 최서연이 예고도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녀는 진아에게 냉장고 속 음식 정리부터 시작해서 옷장 정리 방법까지 시시콜콜 일일이 지시하고 트집을 잡았어요. 진아는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듣기만 했습니다. 예. 우리 지훈이는 아침에 꼭 신선한 과일 주스를 마셔야 해. 그리고 셔츠는 이렇게 보관하는 거고 강씨 집안 며느리니까 이런 건 기본으로 알아야 하지 않겠니? 사돈이 돌아간 후 진아의 표정이 눈에 띄게 어두워졌습니다. 사위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좀 꼼꼼하셔서 그래. 진아야, 미안해. 그 말에 진아는 억지로 웃었지만 그렁그렁한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사위는 그것을 애써보지 못한 척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벌써부터 이런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까?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으로 하염없이 흘러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진아가 저 숨막히는 화려한 세계 속에서 과연 자신의 빛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생각에 가슴이 돌덩이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안타깝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진아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이 어미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진아의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제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져 갔습니다. 딸에게 매일같이 전화를 했지만 진아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생기와 활기가 전혀 없었어요. 서울로 당장 올라가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던 중 진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좀 힘들어요. 진아야, 무슨 일이니? 혹시 몸이라도 안 좋은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어머님이 매일같이 오셔서 이것저것 간섭하시고 내가 하는 일마다 전부 다 뭐라고 하시니까 그 말에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옆에서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했어요. 진아야, 엄마가 서울로 올라갈까? 아니에요. 엄마, 괜히 일만 더 복잡해질 거예요. 어머님이 아시면 더 크게 화내실 거고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있는 딸을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 답답한 고민이 머릿속을 온통 가득 채웠어요. 다음 날, 큰 결심을 하고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진아에게는 따로 말하지 않았어요. 깜짝 방문으로 딸의 얼굴이라도 잠깐 보고 오려는 심산이었죠. 진아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배를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스르륵 열렸어요. 엄마, 진아의 모습에 저는 그만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얼굴은 밀랍처럼 창백했고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퀭하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임신 8개월의 무거운 배를 힘겹게 안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진아야, 보고 싶어서 왔어. 괜찮은 거니? 진아는 저를 보자마자 와락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모습에 정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엄마, 흐흐, 너무 힘들어. 안으로 들어가 진아의 이야기를 찬찬히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인 최서연이 거의 매일같이 찾아와 집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검사하고 진아의 음식이며 옷차림, 심지어는 걸음걸이까지 일일이 간섭하고 트집을 잡는다는 거예요. 사위인 지훈군은 늘 바쁘다는 핑계로 밤늦게 귀가하고 진아의 이런저런 고충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어제는요, 엄마, 어머님이 제가 정성껏 만든 김치찌개가 짜다고 글쎄, 그걸 다 갖다 버리셨어요. 그리고 오빠 옷이 제대로 다려지지 않았다고 또 얼마나 야단을 치시던지 진아의 말을 듣다 보니 속에서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지금은 진아를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으니까요. 진아야, 임신 중에는 절대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 뱃속 아기한테도 정말 좋지 않아. 알아요. 엄마,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띠리릭 하고 들렸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고 시어머니 최서연이 들이닥쳤어요. 저를 보자 그녀의 눈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어머, 사부인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네요. 미리 연락이라도 좀 주시지 그러셨어요. 사부인, 마침 진아가 좀 힘들어 보여서 걱정이 돼서 와봤습니다. 최서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임신이란 게 다 그런 거예요. 저도 우리 지훈이 가졌을 때 아주 힘들었어요. 하지만 강씨 집안 며느리는 달라야죠. 강해야 합니다. 그 말에 진아가 또다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가슴속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느꼈지만 딸을 위해 이번에도 꾹 참았어요. 그날 저녁, 진아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습니다. 사위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어머님,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편히 모셔다 드렸을 텐데요. 아니야. 갑자기 우리 진아가 보고 싶어서 불쑥 왔네. 자네 어머님도 오셨더군. 사위의 표정이 어딘지 모르게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는 진아에게 다가가 형식적으로 안부를 물을 뿐이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어색하고 차가워 보이던지요. 며칠 후, 진아의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급히 서울로 다시 올라갔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시어머니 최서연이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고 있었어요. 저는 마치 구경꾼처럼 멀찍이 뒤에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진아야, 엄마가 여기 있어. 진통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진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최서연이 매섭게 끼어들었어요. 예, 진아야 너무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마라. 강씨 집안 사람들은 참을성이 남달라야 하는 법이야. 그 말에 진아는 더욱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사부인, 지금은 진아가 많이 아플 때입니다. 제발 좀 편하게 해주세요. 최서연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출산은 다행히 무사히 끝났고 진아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딸 하윤이를 낳았어요. 하위는 중요한 회의 중이라며 출산 후 2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겨우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의 2주는 진아에게 더욱 큰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최서연은 매일같이 찾아와 이런저런 육아 방법을 지시했고 진아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했어요. 하위는 여전히 바쁘다며 거의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진아가 집으로 돌아간 후 저는 다시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매일 전화로 진아의 상태를 확인했지만 점점 딸의 목소리에서 생기가 사라져가는 것이 느껴졌어요. 엄마, 하윤이가 밤에 너무 자주 울어서 통잠을 못 자요. 진아야, 많이 힘들겠구나. 엄마가 가서 좀 도와줄까? 아니에요. 어머님이 벌써 도우미 아주머니를 구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머님 말씀만 듣고 제 말은 전혀 안 들어요. 그 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니, 자기 아이를 제 마음대로 돌볼 수도 없다니. 이게 대체 무슨 경우란 말인가요? 한 달이 지나고 진아의 전화가 눈에 띄게 뜸해졌습니다. 어쩌다 연락을 해도 바빠.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라는 짧은 대답뿐이었어요. 너무 걱정이 되어 어느 날 또다시 기습 방문을 했습니다. 진아의 집에 도착하자 낯선 도우미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진아는 거실 소파에 넋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빛이 텅 비어 있었어요. 진아야, 엄마 왔다. 진아는 저를 보자 겨우 힘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너무나도 위태로워 보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요즘 전화도 잘 못 받고. 괜찮아. 진아야, 많이 힘들지? 응. 진아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앙 하고 하윤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진아가 반사적으로 일어나려 했지만 도우미가 쏜살같이 먼저 달려갔습니다. 사모님, 제가 볼게요. 큰 사모님께서 아기는 제가 전적으로 보라고 하셨어요. 진아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너무나 아팠어요. 아니, 내 딸의 아이인데? 어미가 직접 돌볼 수도 없다니. 그날 저녁, 사위가 퇴근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아주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어요. 어머님, 오셨군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자네는 요즘 어떻게 지내나 우리 진아가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사위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아무래도 초보 엄마라 적응하는 게 좀 힘들겠죠. 제가 더 신경 써야 하는데 회사가 워낙 바빠서요. 그 말이 전혀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진아나 하윤이에게 그 어떤 특별한 관심도 보이지 않았어요. 식사 후에도 서재에 틀어박혀 일을 한다며 코빼기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진아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을 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진아야, 정말 괜찮은 거니? 엄마한테 솔직하게 다 말해봐. 진아의 눈에서 기어이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나 여기서 정말 숨을 쉴 수가 없어. 하윤이도 내 마음대로 한번 제대로 안아줄 수가 없고, 어머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간섭하시고, 오빠는 집에서는 나를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 그 말에 정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진아를 꼭 안아주며 등을 가만가만 토닥였어요. 진아야, 엄마가 너 데리고 내려갈까? 여기서 잠시라도 좀 쉬다 와. 진아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안 돼요. 엄마, 제가 하윤이를 데리고 나가면 어머님이 아마 난리가 나실 거예요. 그리고 오빠도. 진아의 말이 힘없이 끊겼습니다. 그녀의 텅 빈 눈에는 깊은 체념만이 깃들어 있었어요. 다음 날, 고향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진아의 그 공허한 눈빛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내 딸이. 그렇게 밝고 씩씩했던 내 딸이. 어쩌다 저렇게 변해버렸을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서울에 사는 큰언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어요. 언니는 평소 아주 건강하던 분이라 더욱 걱정됐습니다.
서둘러 서울행 버스를 예매했어요. 버스 안에서 진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거든요. 이번에도 역시나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가슴이 돌덩이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진아가 대체 왜 이렇게까지 연락을 피하는 건지, 그 집에서 또 무슨 험한 일이 있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서울에 도착해 먼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언니의 상태는 안정적이었어요. 고혈압으로 잠시 쓰러진 것이었는데 며칠 입원 치료하면 괜찮을 거라고 했습니다. 언니 병실에 앉아 있는데 문득 또다시 진아 생각이 간절하게 났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니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어요. 진아의 집으로 한번 가볼까? 말까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예고 없이 불쑥 찾아가는 것이 예의가 아닌 것 같기도 했지만 어미의 불길한 직감이 자꾸만 어서 진아에게 가보라고 등을 떠밀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누르려는데 문이 스르륵 열렸어요. 그 순간 제 눈앞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여복이라니. 내 딸이, 내 금쪽 같은 딸 우리 진아가 대체 왜 한여복을 입고 있는 거지? 진아는 낡아빠진 한여복을 입고 걸레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종이장처럼 파리한 데다 눈가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퀭하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저를 본 진아의 눈에 놀라움과 함께 깊은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어떻게 오셨어요? 진아야, 이게 대체 무슨 모습이니? 진아가 황급히 저를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오늘 아주 중요한 손님들이 오신다고, 집안 청소를 아주 제대로 해놓으라고. 진아의 목소리가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사돈 최서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예, 누가 왔니? 사돈이 거실로 횡하니 나왔습니다. 저를 보자 그녀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어요. 어머, 사부인이 여기까지 어쩐 일로 오셨어요? 미리 연락이라도 좀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사부인, 큰언니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왔다가 우리 진아가 너무 보고 싶어서 잠시 들렀습니다. 사돈은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식적인 미소 뒤에 숨겨진 싸늘한 냉기가 온몸으로 느껴졌어요. 마침 잘 오셨네요. 오늘 KJ그룹에 아주 중요한 거래처분들이 오시거든요. 우리 진아가 요즘 집안일을 한창 배우는 중이에요. 아직은 많이 서툴러서 탈이지만 그 말에 진아가 더욱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내 딸이, 내 금쪽 같은 딸이 이런 낡은 한여복을 입고 시집에서 하녀 취급을 받고 있다니. 진아야, 잠깐 엄마랑 얘기 좀 할까? 진아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진아가 제 품에 완화감겨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마치 힘든 세월을 거슬러 아주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그 모습에 정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진아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니 왜 네가 이런 한여복을 입고 있는 거야? 진아는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강씨 집안 며느리는 집안일을 아주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면서 이렇게 한여복을 입고 청소하는 훈련을 시키세요. 오늘은 특히 중요한 손님들이 오신대요. 그분들 앞에서 제가 얼마나 잘 배우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며느리 교육이 아니었어요. 명백한 모욕이자 인간적인 학대였습니다. 진아야, 이건 정말 너무하잖아. 네가 왜 이런 부당한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니? 진아는 눈물을 황급히 훔치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막 반항했어요. 하지만 하윤이 때문에 어머님이 하윤이를 아예 데려가겠다고 협박하셨어요. 강씨 집안의 핏줄은 반드시 강씨 집안에서 키워야 한다면서 그 말에 정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어미로서 어린 자식과 강제로 떨어질까봐 그 모든 모욕과 수모를 참고 견디는 우리 진아의 처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그럼 박서방은, 아니 지훈이는 이런 기막힌 상황을 뻔히 알고도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야. 진아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오빠는 회사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늘 밝고 다정하고, 하지만 집에만 오면 특히 어머님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해요.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돌변한다니까요.
그때 방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돈의 목소리였어요. 진아야, 손님들이 곧 오실 시간이다. 얼른 나와서 준비해야지. 진아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안쓰럽고 처량했어요. 엄마, 제발, 제발. 오늘은 그냥 아무 말씀 마시고 조용히 계세요. 손님들 앞에서 엄마가 무슨 말씀이라도 하시면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빠질 거예요. 진아의 간절한 눈빛에 결국 하고 싶은 말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래. 내 딸을 위해서라도 지금은 참아야 했어요. 1시간쯤 후 손님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KJ그룹의 아주 중요한 거래처 사장 부부와 그들의 아들 부부였어요. 사돈 최서연은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고 화려하게 차려입은 채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소파 한쪽 구석에 그림자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때 진아가 한여복 차림으로 차와 다과를 쟁반에 받쳐들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가 몹시 불안정해 보였어요. 손님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진아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사돈이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 우리 며느리예요. 요즘 한창 집안일을 배우고 있답니다. 시골에서 올라와서 아직 이런 상류층 생활에는 영적응을 못해서 말이죠. 그 말에 손님들이 마지못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한 미소 뒤에 숨겨진 동정, 어린 시선이 느껴졌어요. 진아의 얼굴이 시뻘게 달아올랐습니다. 깊은 수치심으로 고개를 푹 숙이는 딸의 모습에 정말 가슴이 미어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누군지 궁금해하시는 손님들에게 사돈이 마치 선심 쓰듯 설명했습니다. 아, 진아 어머님이세요? 저기 시골에서 선생님으로 일하셨대요. 시골이라는 단어를 유난히 강조하는 그녀의 비아냥거리는 말투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진아를 위해 이번에도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진아가 차를 따르다 실수로 아주 조금 흘렸습니다. 그 순간 사돈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어요. 예, 진아야 좀 조심해야지. 이렇게 매사에 서툴러서 어쩌자는 거니 손님들께 이게 무슨 큰 실례야. 진아의 손이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진아야, 내가 좀 도와줄게. 사돈의 눈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손님들 앞이라 차마 아무 말도 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그 싸늘한 시선에서 무시무시한 경고가 느껴졌어요. 식사 시간이 되자 진아는 직접 만든 요리들을 하나하나 나르고 손님들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마치 진짜 천한 하녀처럼요. 손님들은 뭐가 그리 좋은지 맛있게 식사를 했지만 저는 단 한 술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속은 당장이라도 부글부글 끓어 폭발할 것 같았지만 내 딸을 위해, 오직 내 딸 하나만을 위해 참아야만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사돈이 진아에게 쏘아붙이듯 말했습니다. 오늘 아주 실수가 많았어. 좀 더 바짝 노력해야겠네. 내일은 더 완벽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야. 진아는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말했어요. 사부인, 우리 진아가 오늘 많이 지쳐 보이는데 제발 좀 쉬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사돈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사부인, 당시 집안 며느리는 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견뎌야 하는 겁니다. 진아가 아직 많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 말에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진아의 애처로운 눈빛을 보고 또다시 꾹 참았습니다. 진아가 저를 조용히 방으로 이끌었어요. 엄마, 제발, 제발 화내지 마세요. 그러면 상황이 더 심해질 뿐이에요. 진아야, 이건 정말 너무 심하잖아. 어떻게 사람이 이런 부당한 취급을 받으면서 살 수가 있니? 진아의 눈에 또다시 그렁그렁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나는 우리 하윤이만 있으면 돼요. 하윤이만 내 곁에서 지킬 수 있다면 이 정도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요. 그때 앙하고 하윤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아가 급히 일어나려 했지만 낯선 도우미 아주머니가 쏜살같이 먼저 아이 방으로 쌩하고 들어갔어요. 작은 사모님, 제가 보겠습니다. 큰 사모님께서 아기는 제가 전적으로 돌보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진아의 얼굴에 깊은 절망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기 아이를 제 마음대로 자유롭게 돌볼 수도 없는 이 기막힌 상황이 너무나도 가슴 아팠어요. 밤이 깊어지고 사위가 퇴근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아주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어요. 어머님, 오셨군요? 언제 오셨습니까?
자네 어머님이 아주 중요한 손님들을 초대하셔서 우리 진아가 오늘 하루 종일 많이 바빴던 것 같네. 사위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표정을 싹 가다듬었습니다. 네, 어머니가 좀 유별나게 까다로우셔서요. 하지만 다 우리 진아를 위한 거니까요. 그 말이 전혀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진아에게 다가가 마치 남대하듯 형식적으로 안부를 물을 뿐이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차갑고 무심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아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진아야, 이렇게는 더 이상 안 돼. 너 여기서 무조건 나와야 해. 진아의 눈에 깊은 두려움이 어렸습니다. 엄마, 못 나가요. 하윤이를 두고는 절대로 갈 수 없어요. 어머님이 제가 만약 집을 나가면 하윤이는 강씨 집안에서 직접 키우겠다고 하셨어요. 법적으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대요. 그 말에 정말 가슴이 미어터지는 듯 했습니다. 우리 진아는 어린 딸아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처참하게 희생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아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 이대로 계속 두면 넌 정말 점점 더 망가질 거야. 진아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나 정말 어떡하죠?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단단한 결심이 섰습니다.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진아를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반드시 구해내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그 막강한 재벌가의 힘 앞에서 힘없는 퇴직 교사인 내가 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진아야, 조금만 더 참아줘. 엄마가 어떻게든 방법을 꼭 찾을게. 진아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몸이 마치 마른 나뭇가지처럼 너무나도 가볍게 느껴졌어요. 한때 그토록 생기 넘치고 밝았던 내 딸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변해버렸단 말인가? 서울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진아에게 굳게 말했습니다. 진아야, 절대 포기하지 마. 엄마가 반드시 널 구해줄게. 버스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 진아를 저 끔찍한 지옥에서 대체 어떻게 하면 구해낼 수 있을까? 그때 문득 제 제자 중에 검사가 된 아이가 생각났어요. 윤민준. 늘 정의롭고 똑똑했던 그 아이. 어쩌면 그 아이가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제 머릿속은 온통 진아 생각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저 낡은 한여복 차림으로 힘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진아의 가엾은 모습만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오래된 주소록부터 찾았습니다. 40년 교직 생활 동안 만났던 수많은 제자들의 연락처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윤민준의 이름을 찾아 망설임 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윤민준 검사실입니다. 민준아, 네 담임이었던 김은숙 선생님이야. 네 선생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민준아, 다름이 아니라 선생님이 너한테 꼭 좀 부탁할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혹시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겠니? 다음 날 서울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민준이를 만났습니다. 제가 담임을 맡았던 그 어리고 앳된 소녀는 이제 눈빛부터 당당한 검사가 되어 있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진아의 기막힌 상황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KJ그룹 사장 며느리가 되어 하녀처럼 비참하게 취급받는 현실. 어린 딸과 강제로 헤어질까 두려워 그 모든 모욕과 수모를 참고 견디고 있는 내 딸의 처참한 모습까지. 민준이는 시종일관 진지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빠짐없이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을수록 그의 표정이 점점 더 굳어졌어요. 선생님, 정말 가슴 아픈 일이네요. 그런데 KJ그룹이라고 하셨죠. 사실 저희가 몇 달 전부터 KJ그룹을 은밀히 내사하고 있었어요. 불법 대출과 상습적인 탈세 의혹으로요. 하지만 아직까지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에 가슴이 희망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 같았어요. 민준아, 그럼 KJ그룹에 정말 문제가 있다는 거니? 공식적으로는 아직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강태준 회장은 절대로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추악한 비리 의혹들이 있어요. 하지만 워낙 권력이 막강해서 저희도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순간 단단한 결심이 섰습니다. 내 딸 진아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일이라도 해야 했어요.
민준아, 혹시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민준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동기 중에 한지우라는 기자가 있어요. 경제부 기자인데 그녀도 KJ그룹을 오랫동안 추적해왔거든요.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날 오후 민준이의 소개로 한지우 기자를 만났습니다. 아주 똑똑하고 당차 보이는 인상의 젊은 여성이었어요. 검사님께 연락받았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고맙네. 한 기자, 내가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말 모르겠구나. 지우 씨는 노트북을 열고 몇 가지 자료들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저도 KJ그룹을 2년 넘게 추적해왔어요. 불법 대출, 상습 탈세, 교묘한 내부자 거래까지. 의혹은 정말 산더미처럼 많은데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죠. 진아에게 직접 정보를 구해보자는 지우 씨의 제안에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인 딸에게 더 큰 부담과 위험을 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건 좀 어렵겠네. 우리 진아는 이미 충분히 힘들어하고 있어. 지우 씨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선생님, 혹시 KJ그룹 관련 서류나 아니면 들으신 이야기 중에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것이 있으셨나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진아가 결혼 전에 몇 번 회사 이야기를 얼핏 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지우 씨? 우리 진아가 예전에 KJ그룹이 해외에 있는 유령 회사,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자금을 은밀하게 관리한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다고 했었어. 지우 씨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그거예요. 저희가 계속 추적하던 부분인데 구체적인 정보가 전혀 없었어요. 선생님, 혹시 그게 어느 나라였는지 기억나세요? 기억을 아무리 더듬어 봐도 정확히 생각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혹시 진아의 낡은 메모장에 무언가 적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진아 방에 예전에 쓰던 낡은 메모장이 하나 있을 거야. 내가 한번 찾아볼게.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진아의 방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오래된 메모장과 낡은 일기장들 사이에서 회사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메모를 발견했어요. 거기에는 싱가포르 BH 회사, 홍콩 비밀 계좌 같은 단어들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지우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우 씨 싱가포르에 있는 BH 회사라는 게 있어. 이게 혹시 도움이 될까? 선생님 그거예요. 저희가 그토록 애타게 찾던 결정적인 실마리예요. 이걸로 한번 추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이후 민준이와 지우 씨와 함께 KJ그룹의 추악한 비리를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검찰 내부 자료를 샅샅이 뒤졌고 지우 씨는 언론계의 광범위한 정보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요. 저는 진아에게 조심스럽게 연락해 아주 조금씩이나마 정보를 얻어냈습니다. 진아야, 혹시 박서방이 해외 출장 자주 가니? 네? 엄마? 가끔 가요? 특히 싱가포르하고 홍콩에요. 근데 그건 왜 물으세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혹시 뭐 다른 특이한 일 같은 건 없었고 진아의 목소리가 한층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한밤중에 거실에서 비밀 회의 같은 걸 하시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회사가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관련 서류들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보를 즉시 지우 씨에게 전했습니다. 지우 씨는 더욱더 발빠르게 취재를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지우 씨가 잔뜩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드디어 찾았어요. KJ그룹이 싱가포르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을 몰래 빼돌린 명백한 증거를요. 가슴이 두근두근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 거대한 강씨 일가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찾은 것만 같았어요.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진아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어머님이 요즘 들어 저한테 더 심하게 하세요. 이제는 하윤이도 거의 못 보게 해요. 어머님 말씀대로만 아이를 키워야 한다면서 진아의 처절한 흐느끼는 목소리에 정말 가슴이 미어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아야, 조금만 더 참아. 엄마가 곧 반드시 널 구해줄게. 전화를 끊고 즉시 민준이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준아, 나 정말 어쩌면 좋으니. 우리 딸, 불쌍해서 어쩌니 진아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 선생님,
저희도 지금 최대한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워낙 거대한 KJ그룹이라 아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해요. 증거를 더욱더 확실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마음은 당장이라도 불같이 급했지만 민준이의 말이 100번 옳았습니다. 당시 일가의 권력은 상상 이상으로 막강했고 자칫 실수라도 했다간 오히려 진아가 더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지우 씨가 다시 연락해 왔습니다. 선생님, 아주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어요. 강태준 회장이 내일 극비리에 해외로 떠난다고 해요. 아마도 남은 자금마저 전부 빼돌리려는 속셈인 것 같아요. 이 정보를 즉시 민준이에게 전했습니다. 선생님, 저쪽도 지금 많이 급했는지 최근 들어 허술한 부분들이 속속 포착되었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핵심 증거 자료를 거의 다 확보했어요. 이대로라면 당장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할 겁니다. 민준이는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선생님, 방금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할 거예요. 그날 밤 진아에게 전화했습니다. 진아야, 괜찮니? 엄마, 집안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요. 아버님이 갑자기 막 서류들을 정신없이 정리하시고 어머님은 계속 어딘가에 전화통화만 붙들고 계시고 뭔가 아주 큰일이 생긴 것 같아요. 진아야, 절대 조심해야 한다.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엄마한테 연락하고. 다음 날 아침 뉴스를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KJ그룹 본사에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나갔다는 속보였어요. 민준이가 직접 수사를 지휘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곧바로 진아에게 전화했지만 역시나 받지 않았어요.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진아의 아파트로 숨가쁘게 향했습니다. 현관 앞에서 벨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상한 느낌이 들어 경비실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요? 죄송합니다만 혹시 박지훈 씨 가족 보셨나요? 아, 예. 아침 일찍 박 여사님이 손주 데리고 어디론가 급하게 나가셨어요. 아주 큰 가방을 여러 개 싸들고 허둥지둥 나가시더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돈 최서연이 하윤이를 데리고 나갔다니 그럼 우리 진아는 대체 어디 있는 걸까? 다급한 마음에 즉시 민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준아, 진아가 도무지 연락이 안 돼. 시어머니가 손녀를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졌대. 선생님, 지금 즉시 강태준 회장 자택으로 한번 가보세요. 저희가 지금 그곳을 압수수색 중인데 혹시 진아 씨가 거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강태준 회장의 자택은 강남의 초호화 주택가. 그 중에서도 가장 으리으리한 곳에 있었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이미 검찰 차량이 여러 대 서 있었어요. 민준이가 황급히 나와 저를 맞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먼저 도착했네요. 그런데 진아 씨는요? 여기 혹시 없었니? 아니요. 선생님, 여기에는 없었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방금 체포했지만 부인 최서연 씨와 아들 박지훈 씨, 그리고 아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네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강태준 회장이 수갑을 찬 채 검사들과 격렬하게 언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들이요? 내가 누군지 알기나 합니까? 강태준 씨, 불법 대출과 상습 탈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모든 증거는 이미 충분히 확보됐습니다. 강태준의 눈에 시뻘건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그가 저를 보았어요. 당신과 그 천한 것들이 감히 나를, 내가 이대로 순순히 당할 것 같아. 내 딸을 하녀처럼 비참하게 취급한 대가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지은 죄만큼 반드시 벌을 받으셔야죠. 그날 밤 진아에게 수없이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깊은 밤중이 되어서야 드디어 문자 한 통이 도착했어요. 엄마, 나 괜찮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자세히 말 못해요. 나중에 꼭 연락할게요.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는 KJ그룹 비리 수사가 온종일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사부인.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사돈 최서연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위협이 잔뜩 섞여 있었어요. 사돈의 전화를 받고 약속된 만남의 장소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한적한 카페. 가장 구석진 자리에 그녀가 초조하게 앉아 있었어요. 평소에 그 우아하고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 밀랍처럼 창백한 얼굴에 시커먼 다크서클이 퀭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사부인.
앉으시죠?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감춰진 깊은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그녀가 쏘아붙이듯 말했습니다. 이게 다 사부인 당신 짓이죠? KJ그룹을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작정하고 벌인 짓 아니에요. 그 잘나신 검사 나부랭이 당신하고 아주 깊은 연줄이 있던데 내 딸을 그토록 비참한 하녀처럼 취급한 대가예요. 내가 어떻게 애지중지 키운 딸인데? 내가 그걸 두 눈 뜨고 보고만 있을 줄 알았어요. 사돈의 눈이 싸늘하게 빛났습니다. Where? 그런 식으로 나오시겠다. 좋아요. 그럼 나도 솔직하게 말하죠. 우리 강 대표는 이미 구속됐어요.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사돈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제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하윤이었어요. 본이 잠든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내 손녀는 아주 안전한 곳에 있어요. 하부인이 이 사태를 어떻게 깔끔하게 수습하느냐에 따라 진아와 하윤이의 운명이 결정될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린 하윤이를 인질로 삼다니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죠. 구속된 혐의를 전부 취소하도록 해요. 아주 유능한 검사 제자를 두셨더군요. 그 잘난 검사에게 똑똑히 얘기해서 당장 이 모든 수사를 중단시키세요. 도저히 불가능한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하윤이가 너무나 걱정됐어요. 어디서 만날 수 있죠? 최서연이 종이 한 장을 툭 내밀었습니다.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오늘 저녁 7시. 이 주소로 오세요. 반드시 혼자서요. 경찰이나 그 잘난 검사 제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가는 다시는 하윤이를 볼 수 없을 줄 아세요. 카페를 나오자마자 즉시 민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설명하자 그가 깜짝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생님, 그 주소는 강태준 회장의 비밀 별장이에요. 아주 위험합니다. 절대 혼자 가시면 안 돼요. 하지만 민준아, 하윤이가 거기에 있을지도 몰라. 내가 꼭 가야 해. 알겠습니다. 대신 절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아무 말씀 안 하셔도 되니까 그저 통화 버튼만 살짝 눌러주세요. 제가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어 종이에 적힌 주소로 향했습니다. 외곽에 아주 한적한 산자락에 위치한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호화로운 별장이었어요. 현관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끼익 하고 육중한 문이 열리고 사돈 최서연이 나왔어요.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서자 운동장처럼 넓은 거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하윤이나 진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윤이는 어디 있나요? 최서연이 냉소적으로 비웃었습니다. 천천히 얘기하죠. 우선 앉으시죠. 불안한 마음으로 소파에 엉거주춤 앉았습니다. 그때 안쪽 방에서 사위 박지훈이 나왔어요. 그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군요. 박서방 하윤이와 진아는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자네는 왜 여기에? 사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사돈이 차를 내왔어요. 마셔요. 우리 얘기가 좀 길어질 테니. 차를 한 모금 마시자. 갑자기 머리가 핑 돌면서 어지러웠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눈앞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잠시 쉬세요. 깨어나시면 그때 다시 얘기하죠. 정신을 잃기 직전 사위의 깊은 죄책감 어린 표정이 마지막으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아주 낯선 방에 홀로 누워 있었어요. 창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문은 밖에서 단단히 잠긴 듯 했습니다. 휴대폰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아, 감금된 것이었습니다. 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문 열어요. 이게 대체 무슨 짓들이에요. 하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끼익 하고 문이 열리고 사돈 최서연이 들어왔어요. 깨어나셨군요. 좋아요. 이제 제대로 얘기 좀 해보죠. 나를 왜 여기에 가두는 거죠? 하윤이와 진아는 대체 어디 있어요? 걱정 마세요. 두 사람 다 아주 안전하니. 하지만 사부인이 순순히 협조하지 않으면 그 안전한 상태가 계속되리란 보장은 없어요. 그녀의 노골적인 위협적인 말투에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뭘 원하시는 건데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우리 사장님의 혐의를 전부 다 취소하도록 해요. 그리고 내가 검찰에 증언했던 것들, 제출했던 증거 자료들, 전부 다 내가 지어낸 거짓이었다고 그렇게 말해요. 도저히 불가능한 요구였습니다. 이미 검찰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이었고,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미 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인데 사돈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레오, 그렇게 나오시겠다. 좋아요. 그럼 당분간 여기 좀 더 계셔야겠네요. 생각이 바뀔 때까지 말이죠. 그녀가 휙 나가고 다시 육중한 문이 쾅 하고 잠겼습니다. 창문으로 불이 나게 달려가 밖을 보니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휴대폰 알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사돈 최서연의 휴대폰이었어요. 그녀가 잔뜩 신경질적인 표정으로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라고 검찰이 이 별장으로 들이닥친다고 하니. 그걸 대체 어떻게 알았지? 전화를 끄는 최서연의 표정이 극도의 당황과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가 다급하게 사위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훈아. 큰일 났다. 검찰이 지금 이리로 온단다. 빨리 차 준비해. 바로 그 순간 진아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모든 게 다 끝났어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진아가 결연한 표정으로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예전의 두려움과 공포가 아닌 강인한 결단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진아야, 진아가 저에게 달려와 와락 안겼습니다. 아, 그 따뜻한 품이 얼마나 그리웠던지. 엄마, 괜찮아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고요. 진아야, 네가 어떻게 여기에? 사돈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악을 쓰듯 말했습니다. 네가 감히 나를 배신했구나. 네가 검찰에 연락한 거지? 그렇지. 진아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네, 제가 했어요.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어머님이 우리 엄마를 납치했다는 걸 알고 즉시 윤 검사님에게 연락했어요. 사위 박지훈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진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진아야, 왜 이러는 거야, 우리. 한 가족이잖아. 진아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고였지만 목소리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어요. 오빠, 우리가 언제 단 한 번이라도 진짜 가족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당신은 회사에서만 내 남편이었고 집에서는 그저 어머님의 착한 아들일 뿐이었잖아요. 단 한 번도 내 편이 되어준 적 없었잖아요. 사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경찰이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사돈 최서연이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어쩌자는 거니? 우리 가문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꼴을 꼭 봐야 속이 시원하겠니? 진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진짜 가문의 가치는 돈이나 권력이 아니에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우리 하윤이가 이런 끔찍한 집안에서 자라길 원하지 않아요. 그때 육중한 문이 벌컥 열리고 민준이를 비롯한 여러 명의 경찰과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서연 씨, 사람을 불법으로 감금한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최서연의 얼굴이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졌습니다. 사위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하는 표정이었어요. 민준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정말 걱정 많이 했습니다. 민준아, 정말 고맙다. 그런데 대체 어떻게 알고 온 거니? 진아 씨가 직접 연락했어요. 어머님이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고요. 진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예전의 두려움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대신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강인한 결단력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아야, 그럼 우리 하윤이는? 엄마, 걱정 마세요. 하윤이는 지금 아주 안전해요. 제가 제일 친한 친구 집에 잠시 맡겨뒀어요. 어머님이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그 말에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사돈 최서연이 수갑을 차고 체포되는 모습을 보며 진아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별장에서 나와 경찰차에 오르는데 사위 박지훈이 다급하게 진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진아야, 미안해. 내가
내가 너무 비겁했어. 어머니가 너에게 그런 몹쓸 짓을 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아무것도 막지 못했어. 진아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고였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오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모든 게 다 괜찮아질 것 같아요. 당신이 그렇게 침묵할 때마다 내 마음은 아주 조금씩 죽어갔어요. 이제는 너무 늦어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사위의 얼굴이 깊은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런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 진아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하나도 모르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진아야, 괜찮아. 이제 엄마가 있잖아. 우리 함께. 어떻게든 다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진아의 눈에 또다시 그렁그렁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바보 같았죠. 그 지긋지긋한 집안에서 어떻게든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며 노력했는데 결국 그들은 단 한 번도 저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었어요. 진아야, 넌 절대로 바보가 아니야. 넌 내 소중한 딸을 위해 그 모든 고통과 모욕을 꿋꿋이 참고 견딘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엄마야. 그날 밤, 작은 호텔방에서 진아와 하윤이와 함께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하윤이는 할머니를 보자 반갑게 와락 안겼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할머니도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진아는 몹시 지친 표정이었지만 아주 오랜만에 정말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어요. 엄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KJ그룹은? 그리고 우리는 걱정 마. 진아야, 내 오랜 꿈이었던 예쁜 도자기 공방도 열 수 있을 거고 우리 하윤이도 아무 걱정 없이 밝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는 KJ그룹의 추악한 비리와 함께 최서연의 긴급 체포 소식이 온종일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지우 씨의 단독 특종 기사였어요. 재벌가의 검은 비리와 며느리 학대 실태 고발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진아가 텔레비전을 멍하니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인가 봐요. KJ그룹은 이제 완전히 무너지겠죠. 그때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어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박지훈 씨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어젯밤에 간단한 조사 후 일단 풀려났는데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말에 진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불길하고도 불안한 예감이 강하게 들었어요. 민준아, 혹시 그때 휴대폰으로 짧은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사위 박지훈이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게 다 제 잘못입니다. 진아와 하윤이를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제가 저지른 죄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위의 그 짧은 문자를 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진아와 함께 허둥지둥 급히 옷을 챙겨 입고 곤히 잠든 하윤이를 조심스럽게 깨웠어요. 진아야, 박서방이 혹시 위험한 생각을 할 수도 있어. 빨리 가보자. 엄마, 근데 어디로 가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잠시 생각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곳이 있었습니다. 사위가 진아에게 처음으로 프로포즈했던 그 한강공원. 진아가 종종 그곳에서의 행복했던 추억을 제게 이야기했었지요. 한강공원으로 한번 가보자. 박서방이 너와 의미 있는 그곳을 마지막으로 찾았을지도 몰라. 택시를 타고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동이 트기 시작하는 새벽녘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강바람이 얼굴을 매섭게 스쳤어요. 하윤이는 진아의 품에 안겨 여전히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 멀리 공원 벤치에 어떤 사람이 홀로 힘없이 앉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위였어요. 그의 옆으로 조용히 다가가자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시뻘겋게 부어 있었어요. 진아야, 어머님. 박서방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모두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기나 해. 지훈군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진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진아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비겁했어. 어머니가 너를 그렇게 모질게 괴롭히는데도 아버지의 그 추악한 비리를 뻔히 알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진아의 표정이 복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오랜 시간 겪어온 깊은 고통과 처절한 배신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있는 어떤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오빠, 이제 와서 그렇게 미안하다고 하면 모든 게 다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지훈 군이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니,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나도 잘 알아.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도 꼭 말하고 싶었어. 내가 얼마나 처절하게 후회하고 있는지. 그때 하윤이가 잠에서 깨어 졸린 눈을 비비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빠, 하윤아. 사위가 하윤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하윤이는 더욱더 진아의 품으로 꼭 파고들었어요. 그 모습에 사위의 눈에서 기어이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남편으로서도 그리고 아버지로서도 완전히 실패했구나. 진아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할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상처가 있었고 그 상처가 너무 깊어요. 사위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체념과 함께 슬픔이 가득했어요. 알아. 그래도 하윤이는 가끔이라도 볼 수 있을까? 하윤이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진아의 눈에 잠시 망설임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결심한 듯 또렷하게 말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하윤이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하니까. 그 말에 사위의 표정이 아주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통장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이건 내가 아주 오래전부터 몰래 모아둔 돈이야. 아버지나 어머니도 전혀 모르는 돈이지? 너와 우리 하윤이를 위해서 꼭 좀 써줘. 진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그 통장을 받았습니다. 지훈 군이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어요. 이제 가볼게. 내일 아침 일찍 검찰에 자수할 거야. 아버지의 그 모든 비리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말할 거야.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사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 같아. 너에게도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도 정말 미안했다. 그리고 어머님,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사위가 드디어 용기를 낸 것이었어요. 박서방,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일찍 용기를 내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진아와 하윤이를 한참 동안 안타깝게 바라보고는 힘없이 돌아섰어요. 그의 외로운 뒷모습이 차가운 한강의 새벽 안개 속으로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진아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꾹꾹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 같았어요. 엄마, 이제 정말 다 끝난 거예요. 진아야, 이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힘내서 새롭게 시작하자. 한 달 후, KJ그룹은 결국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최서연은 다행히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어요. 타위 박지훈은 자수 후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가 수사에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한 덕분이었어요. 진아와 저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물론 우리 예쁜 하윤이도 함께였죠. 제 퇴직금과 KJ그룹 비리 제보에 대한 약간의 보상금으로 자그마한 공방을 하나 열기로 했습니다. 진아의 아주 오래된 꿈이었던 예쁜 도자기 공방이었어요. 공방 인테리어를 하는 날, 진아가 정말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드디어 제 오랜 꿈을 이룰 수 있게 됐어요. 우리 딸, 네가 행복하니 엄마도 더없이 행복하구나. 벽에 예쁜 선반을 달던 진아가 문득 물었습니다. 엄마, 근데 우리 공방 이름은 뭐로 하면 좋을까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하윤 공방은 어떠니? 우리 하윤이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이 소중한 새로운 시작의 의미로 말이야. 진아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와, 좋아요. 엄마, 하윤 공방. 정말 너무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공방 개업식 날, 많은 동네 사람들이 진심으로 축하해주러 왔습니다. 민준이와 지우 씨도 예쁜 꽃다발을 한아름 들고 찾아왔어요. 선생님, 정말 멋진 공방이네요. 진아 씨의 작품들도 정말 훌륭하고요. 고맙다. 민준아. 그리고 지우 씨도 정말 고마워요.
다 너희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됐어. 그때 끼익 하고 문이 열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사돈, 아니, 최서연이었어요. 그녀는 예전에 그 화려하고 값비싼 옷차림 대신 아주 소박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자그마한 선물 상자를 하나 들고 있었고요. 모두가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최서연이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어요. 진아야, 그리고 사부인, 저, 축하하러 왔어요. 진아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최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선물 상자를 내밀었어요. 진아가 그 선물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바닥에 툭 떨어진 선물을 최서연이 황급히 다시 주워서는 또다시 진아에게 힘겹게 건넸어요. 이건 하윤이를 위한 거야. 제발, 제발 받아줘. 진아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그 작은 상자를 받았습니다. 열어보니 자그마한 순금 팔찌가 들어있었어요. 최서연이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모든 걸 다 잘못했어요. 감히 용서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저 이제야 너무나도 늦게서야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는데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어요. 용서하지 않아도 좋아요. 하지만 꼭 이 말만은 하고 싶었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진아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하윤이가 아장아장 달려와 최서연을 올려다보았어요. 할머니, 최서연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아주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하윤이의 눈높이에 맞추었어요. 그래, 하윤아. 할머니야. 하윤이가 천진난만하게 까르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도자기 만들어요. 그 순수한 질문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최서연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할머니는 잘 모르는데 우리 하윤이가 가르쳐주면 할머니도 한번 배울 수 있을까? 진아가 깊은 한숨을 쉬고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과거의 그 끔찍했던 일들은 그렇게 쉽게 잊을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윤이를 위해서라면 지금 당장은 자신이 없지만 아이가 할머니를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이해하니까요. 최서연의 눈에서 기어이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흐느끼듯 말했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진아야. 그날 밤 공방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진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제가 오늘 잘한 걸까요? 어머님을 그렇게 대한 거요. 진아야,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위한 거란다.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평안해지는 그 방향으로 아주 천천히 나아가면 되는 거야. 진아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하윤이를 재우고 진아와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밤하늘에 총총 떠있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2년 후 하윤공방은 지역의 제법 유명한 명소가 되었습니다. 진아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도자기 작품들은 높은 평가를 받았고 공방에서 열리는 도예 수업도 늘 인기가 많았어요. 하윤이는 어린이집에 다니며 밝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공방에서 수업을 마치고 혼자 남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최서연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녀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하윤이를 만나러 오곤 했어요. 진아야, 오늘 수업은 어땠니? 어머님, 오늘은 초보자분들이 유난히 많으셔서 기본부터 다시 차근차근 가르쳐드렸어요. 최서연이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기, 나도 한번 배워볼 수 있을까? 진아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최서연이 멋쩍게 웃으며 계속 말했어요. 요즘 이런저런 생각이 너무 많아서 뭔가 새로운 걸 좀 배우고 싶어졌어. 진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님, 그럼 내일부터 기초반 수업에 한번 참여해보세요. 그날 저녁, 진아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인생이 참 이상하고 묘해요. 제가 그렇게나 지긋지긋하게 벗어나고 싶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우리 공방에서 도자기를 배우겠다고 하다니 말이에요. 진아야,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단다. 내 시어머니도 그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야 비로소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깨달은 거겠지.
진아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깊은 평온함이 잔잔하게 깃들어 있었어요. 그 주말, 하윤이의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민준이와 지우 씨도 왔고 사위였던 지훈 군도 조심스럽게 초대했어요. 그는 이제 아주 작은 디자인 회사를 스스로 운영하며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아 하윤이의 생일 케이크에 예쁘게 촛불을 켰습니다. 하윤이가 두 눈을 꼭 감고 조용히 소원을 빌었어요. 하윤아, 무슨 소원 빌었어? 하윤이가 눈을 반짝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비밀이에요. 할머니 모두가 한바탕 즐겁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문득 먼저 간 남편 생각이 났어요. 그이가 만약 살아있었다면 이 행복한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을까. 저녁이 되어 모두 돌아가고 진아와 하윤이와 함께 마당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진아가 문득 나지막이 말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그때 그렇게 용기를 내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여전히 그 지옥 같은 집에서 고통받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야, 진아야. 네가 스스로 용기를 낸 거야. 엄마는 그저 네 옆에 가만히 있었을 뿐이란다. 하윤이가 졸린 눈으로 하품을 쩍 했습니다. 진아가 그녀를 부드럽게 안아올리며 말했어요. 자, 우리 예쁜 공주님, 이제 꿈나라로 갈 시간이다. 하윤이를 재우고 나와 마당에 홀로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빛이 유난히 밝고 아름답게 빛나는 밤이었어요. 여보, 보고 있나요? 우리 딸과 손녀가 이제 정말 행복해요. 당신이 늘 입버릇처럼 말했던 것처럼 사람의 진짜 가치는 지위나 돈이 아니라 그 마음의 깊이에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바람이 살랑 하고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마치 하늘에 있는 남편이 제게 다정하게 대답하는 것만 같았어요. 인생은 어쩌면 깨진 도자기와 같아요. 금이 가고 산산조각 깨져도 그 아픈 상처를 찬란한 금으로 정성껏 메우면 이전보다 오히려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작품으로 다시 태어나는 법이죠. 우리의 그 깊었던 상처도 이제는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빛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를 따뜻하게 비춰줄 거예요. 언제나 변함없이 말이죠. 우리 딸과 손녀와 이제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댓글로 따뜻한 응원 한마디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더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더 큰 행운이 여러분을 찾아갈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